어떻습니까? 야 미쳤는데요 그냥. 근데 진짜 개하나. 아니 우리가 원래 친환경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친환경 좀 약간 전기 이런 거 우리 싫어하잖아. 근데 좋아. 우리는 뭐 무조건 뭐 기름 떼고 이나 예를 들면 그래서 디젤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그 자각을 하게끔 스스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바로 살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요 내부 흰색, 내부 밝은 색. 이 부분이 스타리아랑 다르거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싸줬어. 근데 이거는 그냥 민자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만 스타리아에 있는 그 부품만 여기에 애프터마켓이든 순정이든 넣으면 내가 볼 때 훨씬 편할 거라. 진짜 편해. 난 이거 진짜 최고인 거 같아. 진짜 이게 엄청 편하다. 이게 엄청 좋고. 근데 나는 내가 이 차를 사잖아. 나는 무조건 이거 스타리아 이 헤드레스트 2열 헤드레스트로 바꿀 거야. 너무 좋고. 야, 요런 시스템들은 이 좋아. 아니 나 생각보다 화질도 너무 좋고 제가 사용하면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이드 미러 화질이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 바로 여기 보이고요. 생각보다 사각지대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는 적응을 못한다 했었거든. 등이 왜 이렇게 뚱뚱하노? 등이 다 천년 소재로 다 들어갔어 또. 이야. 와, 아니 이거는 뭔데 또? 타이어 20인치 미쳤는데?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고. 근데 진짜 좋나? 좋은데요? 응, 나 좋아. 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걔한테 여기에 그것도 콘센트도 있어.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 자, 보시면 이거를 한번 하단에 꼽아 볼게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을 따로 챙겨 왔습니다. 헐, 진짜 됩니다. 진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자, 불이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V2로드, 이 V2로드는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손으로 안 엽니다. 이거 충전 표시. 젓가락 찔러봐도 돼요? 젓가락 찔러 보면 되지. 닫는 것도 이거 자동으로. 휠 작살나네? 휠 이쁘지? 공기 저항 줄이겠다고 열잖아. 이게 튀어나온다. 다 끼고 이게 튀어나오잖아. 이게 공기 저항 줄이겠다고 넣은 거야. 안으로 집어 엿었어. 차량을 이제 반납하러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142km를 주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킬로와트당 5.3kW. 시동은 EV 스타트 스탑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딱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주행 가능 거리가 뜰 겁니다. 424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40km 가량을 타면서 제가 이래저래 테스트하면서 세게도 밟아보고 정차해서 제가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에어컨도 가동시켜보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연비가 나온 거는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딱 그 연비만큼 나와줘서. 그리고 이 배터리 용량은 72.6kW 대용량 배터리가 됩니다. 이런 V2L 시스템 같은 것들이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통해서 차량은 대용량 배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충전량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작동을 하지 않지만은 만약 이 차량을 가지고 캠핑을 가잖아요. 요즘은 전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전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정말 대용량 배터리로 이 아이오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너 디자인? 근데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네? 이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을 현대차는 하더라. 좀 아날로그라 클래식한 느낌으로 요즘은 좀 디자인을 하는데 또 이런 사이드미러 봐봐. 저거 사이드미러 아니다. 뭐야? 일로 와봐. 이거 그냥 카메라야. 아 진짜? 이 카메라 한번 열어봐봐. 이 땡겨 열어봐봐. 아 신기하다. 열어봐봐. 열어서 여기 안 봐봐. 이게 사이드미러야. 뭐 이게? 이게 사이드미러야. 저 밖에 보이지? 차 지나가면 다 보여. 아 왜 이건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얼마짜리 옵션인지 아나? 130만 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OLED가 들어가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뒤에 버스 오는 것도 보이고 여기 계기판에도 이렇게 떠서 투웨이로 후측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괜찮더라. 신기하네. 그리고 이거 뗄 수도 있어? 뗄 수는 없지. 그리고 이거 봐래. 이거 운전석에도 있는데 레그레스트. 네가 이제 잔다 생각하고 차에서 피곤하니까 잔다 생각하고 어떤데? 스타리아보다 존나 신라. 솔직히 말해야 된다.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시트가 딱딱한 느낌? 이거 이름 뭔지 아나? 유니버셜 아일랜드. 이것도 들킬 수 있거든. 카메라 가방 들어가. 일반 책 가방도 들어가. 그리고 요 밑에 누르면 이것도 그런데 요 유니버셜 아일랜드 있잖아요. 이게 14cm 정도 이동이 된대요. 14cm. 그럼 이게 당겨질 건데, 요 안쪽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앞으로 당겼다 했다 하면 요 안쪽에도 수납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통을 이렇게 넣을 것 같아요. 요 안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과 이 플랫 플로어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는 와우 대박. 이거 보십시오. 원목 가구라든지 이런 테이블에 수납 공간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당기면 원래 하단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좀 매력적인데요. 물론 이게 개방형이 아니고 이 위에서 바라보는 형식이라서 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변화들이 저에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어떤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니까 차가 진짜 나날이 신기하지? 앞에 저거 봐라. 앞에 뭐 계기판. 계기판에 차 지나가면 차도 보여. 그냥 차가 아니 이제는 좀 컴퓨터 같다. 12.3인치 12.3인치 저 차 지나가는 카메라 보이더지? 다 카메라 달린 것 같다. 다 카메라가 달렸어. 다 카메라가. 근데 여자 눈으로 봤을 때 아이오닉은 이뻐? 깔끔하다. 또? 깔끔하다는 느낌? 심플. 근데 요즘 디자인이 전부 다 좀 약간 심플하고 좀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근데 현대는 내가 봤을 때 좀 각진건이 많이 보이지? 뒤태 봐봐. 뒤에가 이쁘네. 뒤에가 이쁘나? 뒤에도 이쁘네. 근데 이래 각진 모습 난 솔직히 뒤가 더 예쁘거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슈퍼카들 SUV에서도 이렇게 각진 모습들이 좀 보인다. 그래서 나는 또 클래식하는 거는 저 차가 봐라, 둥글둥글하잖아. 차들이 대체적으로 둥글하잖아, 우리나라 차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좀 디자인을 좀 한번 혁신적으로 바꾼 게 아닐까. 뒤에 여기 중간에 여기가 이쁘다. 이게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야. 이 램프 등은 파라메트릭 픽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메트릭 픽셀 패턴은 아마 앞으로 들어갈, 스타리아에서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들어갈 현대 자동차들의 램프 패턴의 메인 파라메트릭 픽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밀착 취재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 라인이 딱 눈에 탁 이거 맞지? 그리고 이거 저녁에 보면 빨간색 보이나? 빨간색 줄. 이것도 엄청 이쁘더라. 여기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차량에서는 기아를 변속하는 걸로 쓰지만은 이거는 회생제동, 여기 보시면 회생제동에 사용을 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레벨에 0을 해야 이게 일반 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운전을 해보니까 회생제동을 아예 끄는 것보다 1단으로 해서 가는 게 회생제동도 되고, 전기차를 처음 몰아보는 사람들이 페달을 뺐을 때 이질감도 좀 없어서 회생제동 1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칼럼식 변속 레버인데요. 위로 올리면 D가 되고, 한 칸만 딱 하면 N, 중립 모드가 되고요. 이 N에서 한 번, 두 번 꺾으면 R이 됩니다. 여기에 턴 시그널 레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네요. 물론 이쪽은 플라스틱이지만은 이 헤드 부분의 소재를 좀 더 럭셔리하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고속도로로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7곡 휴게소 부산 방면에 초고속 충전기가 있다고 하여서 현대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9개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PN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 제공하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 있고요. 이 주차 간격도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인프라 제대로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보면 초고속 급속이라고 이렇게. 이 차량은 EGMP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차량이지요. 차를 후진으로 주차를 해야 저쪽에서 이거를 당겨서 고속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디자인을 보시면 저는 사실 옛날 차들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브랜디 클래식 채널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올드카 클래식카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더욱더 아이오닉 5가 저한테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아이오닉 외관을 보시면 요즘 차 같은데 또 약간 클래식한 맛도 있습니다. 이거는
1974년도에 공개가 되었던 포니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디자인에 대한 이만큼의 역사가 좀 쌓여서 이제는 70년도에 나왔던 포니의 디자인을 오마주를 하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한번 보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요거는 20인치 프레스티지 옵션에 들어가는 휠입니다. 저는 이 휠의 패턴을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람보르기니 우루스 비교할 건 물론 아니지만 600만원짜리 옵션에 23인치의 휠의 형상의 패턴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공기역학에 대한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게 없습니다. 윈도우 브러쉬. 이것도 에어로다이나믹과 관련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이런 식으로 바람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비를 날려버리면서 어느 정도 윈도우 브러쉬 역할을 에어로다이나믹을 통해서 좀 실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1200만 원이 제공이 됩니다. 1200만 원이 제공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12만 100대만 차량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제 생각보다는 전기차 시대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해요. AWD 프레스티지 모델까지 가면 6천만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보조금을 6천만 원이 넘어가면 40%에서 60% 정도 받는데요. 보통 한 50% 받는다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100%는 6천만 원 언더는 1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6천만 원이 넘어가면 50%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글들을 보니까 처음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편합니다. 증가현실 카메라도 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좁은 골목을 진입을 했는데요. 이 옆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곳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뭐 편합니다. 요즘은 이런 후방 부분이 후진할 때만 주차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하루 이틀만 운전하면 금방 적용이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130만 원을 추가할 것인가 아닌가.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이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130만 원짜리 옵션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 EWD 모델로 기준을 했을 때는 확실히 도심이 고속도로보다 연비주행이 차이가 한 100km 초반 정도 납니다. 100km 초반 정도. 그만큼 도심에서 장거리를 많이 뛰는 사람한테는 이 전기차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18%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단 18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휴게소를 들리면 1, 20분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18분에 80km 충전을 하면 이 장거리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름을 넣는 시간이 1분에서 5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아직까지는 기름을 넣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적응이 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일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현동에 하나 있고 서대구 쪽인가? 그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일반 충전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전하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들어가 보면 플랫 플로어로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요. 자, 여기는 클러스터인데요. 여기서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와, 이거 8단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라이버 올리라고 혼자 운전을 했을 때 굳이 딴 곳에 에어컨 바람을 쏘지 않고 저한테만, 그리고 요거는 바람이 오는 방향들, 그리고 요 부분에는 공기청정 모드. 자, 위에 클라이미트 요거를 누르면 이거는 온도, 공조기 시스템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세기라든지 오토라든지 방향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요 바로 밑에 워머를 누르면 핸들, 그리고 열선, 통풍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딱 필요한 버튼들만 있고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여기에서 조작을 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화이트 외관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다크 페블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 요게 롱레인지 EWD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선택 품목은 빌트인 캡은 여기에서 조작 버튼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그 빌트인 캡 작동 버튼이고, 그리고 이거는 열었을 때, 어두울 때, 이 어두운 곳에 주차했을 때 이거를 꺼놔보면 안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걸 켜놔야 이거 문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자, 꺼버린다고 하면 제가 문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딱 열면 노바디.
파킹 어시스트는 여기에 이 옵션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여기에 프레스티지 초이스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 파킹 어시스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 루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썬루프가 비전 루프, 비전 있는 루프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온오프를 할 수 있는데, 자, 오프 한번 해볼게요. 오프는 1로 당깁니다. 1로 딱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는데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개방감을 주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 버튼으로 또 닫으면 되고요. 썬루프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비전 루프랑 솔라 루프가 들어가는데 중복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츠는 실내는 V2L 옵션이 들어가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가 아니면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옵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해서 달려볼 텐데요. 이 지금 스티어링 휠이 D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 세단에 들어갈 만한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D컷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핸들 기능에서 요 버튼 보이시죠? 요 버튼을 누르면 뭐냐 하면 계기판을 보시면 충전 후 거리, 아마 오늘 89.8km를 제가 탄 걸 겁니다. 그리고 7곡 휴게소 부산 방향 지금 위치도 나와 있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핸들 보조 장치 켜고, 그리고 고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자율주행. 어차피 100km를 맞추고 가도 앞에 차량이 있으면 그 거리에 맞게 차간 거리가 있거든요. 차간 거리에 맞게 속도를 줄여줄 겁니다. 근데 얼만큼 자연스럽게 줄여줄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스무스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가 확실히 움직입니다. 차가 이제 이동하는 게 옆에 차량, 자 보이시죠? 요 차량이 앞에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그리고 뒤에 차가 오면 빨간색 경고등 뜨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야 요게 나오네. 희한합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끄면 뒤에 차가 온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지만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잖아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끄면 내가 얼마큼 남았는지 보여질 수가 있고,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 여기에서만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 다섯, 운전을 함에 있어서 5가지 5웨이에서 우리들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팩트. 오토홀드는 여기서 작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껐다 켜졌다는데 이거는 활성화가 되면 녹색으로 이것도 바뀌고요. 좌측 손가락 위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가지고 손쉽게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노멀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로백이 5초대긴 한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풀악셀을 치면 이 터보렉 같은 게 없잖아요. 이게 1920에서 2060kg 2톤 가까이가 되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차가 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나가지 않다 뿐이지 차는 그냥 쭉쭉 잘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해주거든요. 이런 카메라가 있을 때. 이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제동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지금 주행을 또티하게 좀 하드하게 하고 있는데 주행 질감 굉장히 괜찮은데? 핸들링도 괜찮고 제동도 괜찮고, 그리고 HUD가 엄청 커요. 엄청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 혹시 보이세요? 그리고 차가 많이 밀리니까 확실히 차가 이렇게 많다고 나오네요. 주행 성능 나쁘지 않은데 저는 생각보다 주행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동도 좋고 좋아. 뒷좌석도 전동 슬라이딩 시트입니다. 전동 슬라이딩 시트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를 딱 올려 볼게요. 올리면 이런 식으로 180도 홀딩이 돼서 트렁크를 조금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트렁크 하단을 보면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닫고 열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가정용에서 쓸 수가 있네요. 여기에는 타이어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전동식이겠죠. 본넷도 한번 열어볼 텐데요. 본넷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배터리 커버인 줄 알았는데 이걸 딱 올리면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포르쉐라든지 RR 엔진이 이렇게 트렁크가 앞에 있는데요. 가방 같은 거는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매력적이네요. 오해했습니다. 엔진인 줄 알고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혼뿐만 아니라 버튼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에코 프렌들리 라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익스클루시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거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플래티넘 옵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친환경 소재로 담아 두었습니다.